어쩌면 그렇게 색깔도 똑같은 걸로 하고 얘도 똑같이 드냐 하면서 기억이 막 떠오른다고. 그러면 제가 똑같은 농담을 했을 때 불구하고 똑같이 웃어줘야 돼. 아셨죠? 그래야 기억에 입력이 됩니다. 아셨죠? 다시. 입지잉여란 입지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초과 수익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입지 조건이 되게 뛰어난 곳이 있어요. 막 점포 열어놓기만 하면 고객이 막 모이는 곳. 여기는 막 입지 조건이 되게 유리해요. 막 강남역 사거리라고 생각해도 좋아. 이런 곳을 일상에서는 뭐라고 그러게요? 그렇죠. 노른자위 노랗게 그랬잖아. 노른자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른자위는 학술용어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노른자위를 학술용어로 말하면 100% 입지라고 불러요. 뜻은 입지잉여가 100이 되는 곳, 그런 뜻이에요. 입지 조건이 가장 유리한 곳, 그런 의미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100% 입지. 그러면 사람들은 입지하려는 사람들을 갑돌이와 을돌이 식당 주인 이거 없어 보이니까 입지 주체 그래요. 다시 식당 주인을 뭐라고 부른다고? 입지 주체. 거기에 입지하려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다 여기에 입지하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서로 입지하려고 하고 100% 입지는 한정돼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대가 올라가. 지대나 지가가 올라간다고. 지대나 지가는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서로 여기 입지하려는 것 때문에 생겨요. 여기에 서로 입지하려는 걸 이렇게 말해요. 입지 경쟁. 뭐라고요? 입지 경쟁. 다시요. 입지하려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입지 주체. 서로 입지하려고 하는 건 입지 경쟁. 치열한 입지 경쟁의 결과 지대나 지가가 올라가요. 그럼 지대나 지가가 올라가면 높은 지대나 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입지 주체 생기죠. 가불병정.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불병정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제가 나중에 가서 이래요. 가불병정 유식하게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그때 때문에 식당 주인. 안 유식하잖아. 그러니까 입지 주체. 입지 주체 중에서 병과 정이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대. 치열한 입지 경쟁의 결과 지대나 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면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갑이나 을만 여기에 입지해요. 병과 정은 할 수 없이 여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벗어난다 합시다.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입지잉여가 100이라고 치면 이를테면 여기는 90, 여기는 80, 여기는 70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러면 병과 정은 입지 100% 입지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100% 입지 가까이에 입지하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입지하려고 한다. 그렇죠. 가까이 입지하려 하겠지. 그래야 입지잉여가 더 높을 테니까. 자, 그래서 병은 여기에 입지했대. 근데 정은 이것도 어렵대. 그러면 80이나 이것도 안 되면 70에서 입지하려 하지. 그렇게 바깥으로 쭉 나가면 드디어 입지잉여가 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0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입지잉여가 생기죠.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 부분은 입지잉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입지잉여가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것, 여기는 입지잉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그것의 경계가 되는 것. 그러면 경계가 되는 것은 어떤 걸 붙인다 그랬어요? 한계란 말을 붙인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한다? 한계 입지. 이해 가셨어요? 여기가 한계 입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념하실 것이 앞으로 한계 입지란 입지잉여가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 그러면 입지잉여가 발생하려면 한계 입지 이상이라 해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이용일까 조방적 이용일까? 집약적 이용을 하겠지. 제 말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내용의 뜻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용어를 또는 책을 읽는데 문장들이 눈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이용해서 나머지는 다 건너뛸 거예요. 건너가시고 어디로 건너가시게 되느냐? 이제는 121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 보이십니까? 그리 갈 겁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 이제 개발에 관한 이야기도 더 앞으로 더 이제 기본 이론에 들어가면 개발의 정의 이런 거 할 건데 그럼 편하게 그냥 보셔도 돼요. 개발이 뭔지는 감으로 다 오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121쪽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으로 갑시다. 121쪽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이렇게 말했죠. 세 가지가 있어요. 법, 그 다음 두 가지가 뭐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법경기 이를 떠오른단 말이야. 하도 법경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면 얘도 법경기처럼 보인다고. 근데 얘는 법경기가 아니고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 시비. 법으로 시비를 가린대. 법 시비.
법, 그 다음에 시, 비. 이렇게 위험이 있어요. 법으로 시비를 가린다라고 이해하세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법률에 관한 위험. 법률 적자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시는 시장 위험. 그리고 비는 비용 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개발업자 갑돌이가 개발 사업을 다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했네. 아, 그런데 불가능하대. 안 된대. 건물 못 짓는데. 법으로 규제돼 있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는 할 수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바꾼 거야. 안 된다는 쪽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이랬다 저랬다 자주자주 바뀌는 나라일수록 법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주로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같은 경우는 법이 규제가 됐다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바뀌었어. 그 바람에 법이 규제로 바뀌었네. 개발업자에게 엄청나게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나마 법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그래도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는 비쌀까 쌀까? 비싸더라도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는 그래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법이 규제 쪽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할 것. 이게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했고 개발사업 이미 했는데 개발사업 진행 중인데 못한다고 규제로 바뀌었어. 또는 규제가 됐대. 그러면 그 개발사업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최근에 왕왕 특히 강남 지역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이런 게 있는데 서울시하고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 재건축 단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네. 그런데 그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서울시 이겼다고 하는데 있는 데 봐봐요. 행정청하고 대립해서 이길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정부 정책과 반해서 이길 수 있는 데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법이 안 된다는 거야. 법으로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나만 해줘. 나만 해줘. 그게 될 수 있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이란 건 정말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줄이는 방법 뭐라고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살 것. 그거 시험 문제야. 잘 나와요 그것도. 또 그래서 적는다. 안 적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머릿속에 넣으라니까요. 나중에 책에 다 있어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매입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또요. 자, 개발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끊임없이 변동하죠. 좋았다 나빴다 그런다고. 경기 상황이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자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인플레가 나타났다.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 상황은 좁게 보면 우리나라지만 넓게 보면 전 세계를 같이 보셔야 돼.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끊임없이 변동한다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있어서도 나는 오피스텔을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야. 오피스텔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주거로서 별로 안 좋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무실보다도 주거용 같은 사무용보다도 주거용이 더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랬었는데 주거 형태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시장성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개발업자에게 시장은 끊임없이 위험으로 다가오니 시장을 들여다보고 계속 연구해야 돼. 그 시장을 연구하는 것은 시장만 연구할 게 아니라 시장성도 연구해봐야 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은 걸로 치킨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치킨집을 하려면 과연 이 치킨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하긴 하는데 치킨 업체가 얼마나 많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부동의 1위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여러분 기호조사하고 뭐하고 하면요. 이번에도 조사했지만 잘 알고 있던 그 메이커가 막 꼴등하고 그래요. 가성비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들이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따진다고. 가성비도 따지고 맛도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항상 1등이란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시장성도 연구해야 되고 시장도 연구해야 되고 개발업자가 그게 뭐다?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 자,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므로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를 해야 된다. 다시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 그다음 세 번째 비용 위험입니다.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예상하는 비용은 50억이었거든요. 근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와 개발의 기간이 내가 3년으로 하는데 이거는 기약 없이 길어지는 거야. 개발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 아니면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오 개발 사업 하는 중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안반층이 나타난 거야. 안반층이. 좋아요? 큰일 난 거야. 그거를 굴착하고 하는데 비용이 막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개발 사업이 실패할 위험. 네, 그걸 비용 위험이라 그래. 예상보다 비용이 여러 상황들에서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개발 사업이 실패할 위험. 이해 가셨어요? 요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위험 세 가지 말해보세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어떻게 앞으로 외우자? 법 12, 법으로 12를 가린다. 왜 굳이 법 12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느냐? 법 나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법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법으로 12 가린다고 하자. 법 12. 따라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 또는 분석자 붙여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은 법 12. 아셨죠? 부동산 개발 부분에서 꽤나 중요한 부분이 요까지 한 거고 요 타당성 분석이 꽤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 요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